아침 사과는 금사과라죠?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공복이라면 그건 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사과를 한 입 베어문 그 순간 위 속에선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과일산이 위벽을 자극하고 혈당은 급등락하며 몸은 피곤해지고 뇌는 멍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탄수화물처럼 보이던 이것 하나가 사과 10개를 대신하고 위를 감싸고 몸의 보일러를 켜준다는 사실. 의학계가 인정한 아침의 진짜 주인공, 그건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오늘은 사과를 제치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고구마의 과학적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과학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죠. 지난주 금요일 오전 제 연구실로 한 환자분이 찾아오셨어요.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더군요. 교수님,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아침 사과를 먹는데 속이 계속 쓰려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또 금사과의 함정에 빠지셨구나.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적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하지만 20년 넘게 식품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금사과가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사과 하나를 손에 들고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빨갛고 탐스러운 겉모습. 한 입 베어 물면 톡 쏘는 상큼함. 그 상큼함의 정체가 뭘까요? 바로 산입니다. 사과에는 사과산이 들어있어요. 구연산도 함께 들어있죠. 이 유기산들이 사과의 상큼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산들이 공복 상태에 의해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예요. 저는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인공위액을 준비했어요. 여기에 사과 조각을 넣고 산도를 측정했죠.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더군요. 한국영양학회에서 3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복 시 사과를 섭취한 위험 환자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의 속쓰림 발생 확률을 추적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7%나 증가했거든요. 그 환자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빈속에 사과를 드시나요? 네, 아침 일어나자마자 먹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 그 위 속으로 사과의 산이 들어가는 순간을 상상해 보라고요. 위산은 원래 pH 1에서 3 사이입니다. 매우 강한 산성이죠. 여기에 사과산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이 자극받습니다. 점막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분은 건강해지려고 사과를 먹었는데 오히려 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연구실 책장에서 논문 한 편을 꺼냈습니다. 2022년 식품생화학 저널에 실린 연구였어요. 공복 상태에서 산성 과일을 섭취했을 때 위 점막세포의 변화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내용이었죠. 사진들이 생생했습니다. 건강한 위 점막은 촘촘하고 매끈해요. 하지만 산에 노출된 점막은 달랐습니다. 표면이 거칠어지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더군요. 그럼 사과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환자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과는 좋은 과일이에요. 다만 빈속에 먹는 게 문제죠. 식후 간식으로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괜찮습니다. 상쾌함이라 믿었던 그 맛. 그게 사실은 위를 찌르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저는 20년간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금사과라는 말이 퍼진 건 아마 과거의 이야기 때문일 겁니다. 옛날엔 아침밥을 든든히 먹었거든요. 밥 한 공기, 국, 반찬 여러 가지. 배불리 먹은 후 사과를 후식으로 먹었죠. 그땐 문제 없었어요. 위에 이미 음식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인은 다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히 때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과만 먹으면 위가 비명을 지릅니다. 저는 그 환자분께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침 공복엔 위를 보호해주는 음식이 필요하다고요. 산성이 아닌 알칼리성. 위벽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감싸주는 음식. 그게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요? 환자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구마예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아침 공보기 속에선 사과의 산이 금보다 먼저 녹습니다. 이건 저의 20년 연구가 증명한 진실이에요. 그 환자분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고구마가 정말 사과보다 나을까요? 저는 실험실 냉장고에서 고구마 한 개를 꺼냈습니다. 쪄둔 것이었죠.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환자분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요. 저는 pH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고구마를 으깨서 증류수와 섞었어요. 측정기를 담갔죠.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7.5에서 8.0 사이. 약알칼리성이에요. 위산의 pH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1에서 3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강산성이죠. 저는 2개의 비커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엔 산성 용액을, 다른 하나엔 고구마 추출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섞었습니다. pH가 중화되는 게 보였어요. 이게 바로 완충작용입니다. 고구마가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2022년 식품생화학 저널에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습니다. 저도 그 연구팀과 함께 일했었거든요. 고구마의 다당류가 위 점막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한 연구였어요. 다당류라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긴 사슬 모양의 탄수화물입니다. 포도당이 수백 개, 수천 개 연결된 형태죠. 이 다당류가 위벽에 닿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현미경 사진들을 환자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일반적인 위 점막세포였어요. 두 번째 사진은 고구마 다당류를 처리한 세포였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점액 분비량이 25%나 증가했거든요. 이 점액이 뭐예요? 환자분이 물었습니다. 위벽을 보호하는 천연 방어막이에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점액을 분비해서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이 점액이 부족해집니다. 고구마의 다당류가 바로 이 점액 분비를 촉진해요. 위벽에 두터운 보호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직접 실험을 보여드렸습니다. 배양 접시에 위 점막세포를 깔았어요. 한쪽엔 산성 용액만 부었죠. 다른 쪽엔 고구마 추출물과 산성 용액을 함께 부었습니다. 24시간 후 결과를 확인했어요. 산성 용액만 처리한 세포들은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추출물이 있던 세포들은 건강했어요. 손상률이 현저히 낮았죠. 사과가 위를 찌를 때 고구마는 그 위를 감쌉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환자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고구마를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하루에 중간 크기 1개면 충분해요. 저는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엔 위염으로 고생했거든요.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어느 날 속이 너무 쓰려서 병원에 갔어요. 위내시경을 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염이 꽤 진행됐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고구마를 쪘어요. 껍질째 먹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속쓰림이 줄어들더군요. 한 달 후엔 거의 사라졌어요. 3개월 뒤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위염이 많이 호전되어 있었죠.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뭘 드셨길래 이렇게 좋아졌어요? 고구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셨죠. 역시 식품영양학 교수님이시네요. 그 이후로 저는 10년간 매일 아침 고구마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가 아주 건강해요. 내시경 검사를 해도 깨끗하다는 소리를 듣죠. 환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2주만 드셔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분은 희망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환해져 있었죠. 교수님, 정말 속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제 연구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사과가 산이라면 고구마는 천연 알칼리입니다. 이건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 학기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혈당 측정 실험이었어요. 20명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첫 번째 그룹은 아침 공복에 사과 1개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고구마 1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30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했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그래도 놀라웠습니다. 사과를 먹은 학생들의 혈당은 급격히 올랐어요. 30분 만에 혈당이 14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1시간 후엔 급격히 떨어졌죠. 70까지 내려갔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빠져요. 바로 저혈당 증상이었습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몸이 힘들어해요. 반면 고구마를 먹은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30분 후 110 정도. 그리고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서서히 내려왔죠. 교수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고구마 그룹 학생이 말했습니다. 바로 이게 복합 탄수화물의 힘이에요. 저는 칠판에 분자 구조를 그렸습니다. 사과의 과당은 단순당이에요. 분자 구조가 간단하죠. 그래서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당황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죠. 인슐린이 혈당을 빠르게 낮춰요. 너무 빠르게 낮아지면 저혈당이 옵니다. 그럼 뇌가 신호를 보냅니다. 당이 부족하다고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불과 1시간 전에 사과를 먹었는데 말이죠. 고구마는 다릅니다. 전분이라는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형태죠. 이걸 소화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체인을 보여줬습니다. 이 체인이 전분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끊어야 흡수할 수 있죠. 소화 효소들이 천천히 전분을 분해합니다. 포도당이 조금씩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죠. 미국 당뇨협회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복합탄수화물 식품은 혈당 변동폭을 40% 이상 줄인다고 나와 있었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아버지는 당뇨병 환자셨습니다.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했죠. 처음엔 아버지도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매일 아침 사과, 바나나를 드셨죠. 그런데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제안했어요. 아버지, 아침엔 고구마 드세요. 고구마? 그거 탄수화물 아니냐? 네, 하지만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구마의 당지수는 55 이하예요. 이건 저당지수 식품으로 분류되죠. 반면 바나나는 62, 포도는 59입니다. 아버지가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보셨어요. 매일 아침 고구마 1개. 2주 후 혈당을 재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적이었어요. 식후 혈당도 크게 튀지 않았죠. 아버지가 좋아하셨습니다. 야, 진짜 되네. 역시 내 딸이야. 지금도 아버지는 매일 아침 고구마를 드세요. 당화혈색소 수치도 좋아졌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칭찬하시더군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혈당 수치였어요. 사과를 먹었을 때는 뾰족한 산 모양. 고구마를 먹었을 때는 완만한 언덕 모양. 여러분, 어떤 게 몸에 좋을까요?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고구마요. 맞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이어야 에너지도 지속되고 집중력도 유지돼요. 오전 내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죠. 인슐린 분비 곡선도 중요합니다. 사과를 먹으면 인슐린이 급격히 솟구쳤다가 떨어져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어요. 고구마는 인슐린을 천천히, 완만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죠. 저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단 1개의 고구마가 여러분의 오전 피로를 바꿉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점심 전까지 배가 안 고프나요? 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죠. 실제로 고구마는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배가 덜 고파요. 사과는 1시간 만에 배고파지지만 고구마는 3시간에서 4시간은 거뜬합니다. 이게 바로 복합 탄수화물의 승리예요. 단순당의 배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제 연구실에 한 대학원생이 찾아왔어요. 이름은 민지였죠. 교수님, 요즘 변비가 너무 심해요. 일주일째 화장실을 못 갔어요. 민지는 논문 쓰느라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도 심했고요. 변비약을 먹어봤지만 일시적이었대요. 저는 냉장고에서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봐. 고구마요? 민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구마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단면에서 하얀 진액이 스며 나왔죠. 이게 뭐예요? 야라핀이라고 해. 저는 그 진액을 손가락으로 찍어 보여줬습니다. 끈적끈적한 느낌이었어요. 이 야라핀이 바로 고구마의 비밀 무기예요. 제 연구실 책상 위엔 일본 국립식품연구소 논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였죠. 야라핀이 장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논문을 민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야라핀이 장 점막세포의 운동 단백질 발현을 1.6배 증가시켰대요. 무슨 뜻일까요? 장은 연동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요. 이 연동운동을 담당하는 게 운동 단백질입니다. 야라핀은 이 단백질을 활성화시키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장이 더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저는 직접 실험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배양 접시에 장 점막세포를 깔았어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야라핀 추출물을 떨어뜨렸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더군요. 와, 진짜 움직여요. 민지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실험을 했을 때 놀랐어요. 야라핀의 효과가 이렇게 즉각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야라핀은 페놀성 유기화합물입니다. 고구마 특유의 성분이죠. 다른 감자류에는 없어요. 오직 고구마에만 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고구마를 하나 쪄줬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하나씩 먹어봐. 껍질째. 껍질도요? 응, 껍질에 야라핀이 많거든. 민지는 반신반의하며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제 연구실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환했죠. 교수님, 오늘 아침에 드디어 화장실 갔어요. 진짜 신기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고구마의 힘이지. 하지만 야라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구마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1대2 비율로 들어있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습니다.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요. 이게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올라요. 변의 양을 늘리고 장을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완벽한 배변 활동이 가능해요. 저는 장내 미생물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우리 장 속엔 수백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죠.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균이 증식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죠. 민지는 계속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한 달 후 제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이제 자연스럽게 매일 화장실 가요. 변비약 끊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연구가 또 한 사람의 삶을 바꿨으니까요. 사실 저도 과거에 불규칙한 배변으로 고생했었어요. 학회 출장이 잦았거든요. 일정이 바뀌면 몸도 따라 변하죠. 그때부터 출장 갈 때도 고구마를 챙겨 다녔습니다. 호텔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어요. 덕분에 출장 중에도 규칙적인 배변을 유지할 수 있었죠. 야라핀은 화학 합성물이 아닙니다. 천연 성분이에요. 부작용이 없죠. 변비약처럼 의존성도 없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장은 제2의 뇌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요.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고구마의 흰 진액 한 줄기. 그게 장을 깨우는 생명 신호예요. 자연이 만든 완벽한 천연 모터죠. 저는 요즘 실험실에서 고구마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색소 성분에 관심이 많아요.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고구마 매대 앞에 섰죠. 노란 고구마, 보라색 고구마, 심지어 주황색 고구마까지. 다양한 색깔이 있더군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색깔마다 효능이 달라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노란 고구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노란색, 뭘까요? 그야 원래 색 아닌가요?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되죠.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좋아요. 야맹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죠. 저는 한국식품연구원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노란 고구마 100g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함량. 당근 3분의 2개에 해당하는 양이었어요. 그럼 당근 대신 고구마를 먹어도 되겠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히려 더 맛있죠. 저는 이번엔 보라색 고구마를 들었습니다. 단면이 짙은 보라색이었어요. 이 색은 안토시아닌이에요.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포도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죠.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2021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보라 고구마 추출물이 활성산소 제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측정했죠. 실험 설계는 간단했습니다. 인공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보라 고구마 추출물을 투여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활성산소 농도가 42%나 감소했거든요. 저는 그 데이터를 식품화학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리뷰어들도 결과에 주목했어요. 논문은 무사히 게재됐죠. 활성산소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문제는 이게 세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성시켜요. 노화의 주범이죠. 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중요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고구마를 먹습니다. 노란 고구마와 보라 고구마를 번갈아 가며요. 오늘은 노란색, 내일은 보라색. 이렇게 먹으면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제 피부가 괜찮은 편이에요. 나이에 비해 주름이 적다는 말을 자주 듣죠. 동료 교수님들이 물어봅니다. 서연 씨, 무슨 화장품 써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고구마요.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항산화제가 피부 노화를 막아주거든요. 콜라겐 합성도 촉진하고요. 베타카로틴은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해줘요. 여드름 자국도 빨리 사라지고요.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죠.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제 아버지가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 환자는 혈관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망막병증, 신장병증, 말초신경병증. 다 혈관 문제에서 시작되죠. 저는 아버지께 보라 고구마를 권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이건 색이 이상한데? 그 색이 약이에요. 아버지는 처음엔 거부감을 느끼셨어요. 보라색 음식은 낯설잖아요. 하지만 맛을 보시더니 마음에 드셨습니다. 오, 이게 더 고소하네. 보라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보다 식감이 부드러워요. 수분 함량도 높고요. 아버지는 지금 노란 고구마와 보라 고구마를 섞어 드세요. 혈관 검사를 했더니 상태가 좋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죠.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다 사세요. 번갈아 드시면 좋아요. 그래야겠네. 고마워요, 교수님. 할머니는 2종류를 한 봉지씩 사셨습니다. 저도 한 봉지씩 샀어요. 집에 돌아와 고구마를 쪘습니다. 노란색과 보라색을 나란히 놓았어요. 사진을 찍었죠. 정말 예뻤습니다. 밤새 쌓인 피로물질, 활성산소들. 한 입의 고구마가 그걸 태워버립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연구로 확인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더군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연구실로 출근하는데 몸이 떨렸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도 속부터 시렸죠. 연구실에 도착해 난방을 틀었어요. 하지만 몸이 따뜻해지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몸도 보일러가 필요하다는 걸요. 저는 한의학 교재를 펼쳤습니다. 식품의 성질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음식은 크게 온성, 평성, 한성으로 나뉩니다. 온성식품은 몸을 따뜻하게 해요. 한성식품은 몸을 차갑게 하죠.
평성은 중간이고요. 고구마는 온성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체온 유지와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더군요. 저는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고구마를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의 체온 변화를 측정하기로 했어요. 자원자를 모집했죠. 15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습니다. 첫째 주는 평소대로 아침을 먹었어요. 빵, 우유, 시리얼 등 30분마다 체온을 쟀습니다. 둘째 주는 고구마 1개를 추가로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체온을 측정했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고구마를 먹었을 때 체온이 평균 0.3도 더 높았어요. 기초대사량도 7에서 10% 증가했고요. 한 대학원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몸이 따뜻해져요. 손발이 덜 시려요. 특히 수족 냉증이 있는 여학생들이 효과를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이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천천히 전환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단순당은 빨리 타버려요. 불쏘시개 같죠?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집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장작 같아요. 천천히 오래 탑니다. 지속적으로 열을 내죠. 저는 화로 비유를 좋아합니다. 아침에 화로를 피울 때 불쏘시개만 넣으면 안 돼요. 장작을 올려야 하루 종일 따뜻하죠. 고구마가 바로 그 장작입니다. 게다가 고구마엔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이 영양소들은 에너지 대사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효소가 활성화되면 에너지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피로 회복도 빨라지고요. 저는 겨울마다 수족 냉증으로 고생했었어요.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도 손이 시렸죠. 마우스를 쥐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핫팩을 항상 준비했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아침마다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위 건강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더군요. 겨울에도 핫팩이 필요 없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니 확신이 들었죠. 고구마의 효과가 맞구나. 제 친구 교수도 같은 증상이 있었어요. 손발이 항상 차가웠죠. 서연아, 나 수족 냉증 너무 심해. 좋은 방법 없을까? 저는 고구마를 권했습니다. 한 달만 먹어봐. 분명 효과 있을 거야. 친구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했어요. 3주 후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다. 손이 따뜻해. 목소리가 신이 나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치? 내가 뭘 했어? 한의학에서는 이를 보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의 양기를 북돋운다는 뜻이에요. 현대과학으로 풀면 기초대사량 증가, 혈액순환 개선으로 설명할 수 있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찬속을 덮이는 건 불이 아니라 한 입의 고구마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 아침. 따뜻한 고구마 1개가 하루를 바꿔줄 수 있어요. 몸의 보일러를 켜는 거죠. 제 연구실 벽면에는 영양소 차트가 걸려 있습니다. 각 식품의 영양 성분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어느 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연구실을 견학하러 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차트 앞에 멈춰 섰어요. 교수님, 고구마 영양소가 엄청 많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구마는 완전 식품에 가까워.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 식품이라니.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완전 식품이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대표적으로 계란, 우유가 있죠. 고구마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고구마 100g을 분석해봤어요.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도 2에서 3g 들어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에요. 식이섬유는 3g. 하루 권장량의 12%예요. 칼륨은 337mg. 바나나보다 많죠. 칼슘, 마그네슘, 철분도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미네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비타민C입니다. 고구마에 비타민C가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것도 24mg이나. 학생들이 의아해했어요. 비타민C는 과일에나 있는 줄 알았대요. 저는 실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생고구마와 찐 고구마의 비타민C 함량을 비교한 자료였어요.
놀랍게도 찐 고구마의 비타민C가 85% 이상 유지되더군요. 어떻게 가열했는데 남아있어요? 고구마의 전분 매트릭스가 비타민C를 보호해주거든. 감자나 다른 채소는 가열하면 비타민C가 대부분 파괴돼요. 하지만 고구마는 다릅니다. 전분이 비타민C를 감싸고 있어서 산화를 막아주죠. 이게 고구마만의 특별한 구조예요. 저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 고구마는 단일 식품 중 영양소 효율 지수가 가장 높은 작물 중 하나래. 영양소 효율 지수란 칼로리 대비 영양소 함량을 의미합니다. 적은 칼로리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고구마 100g은 약 86칼로리예요. 낮은 편이죠. 하지만 영양소는 풍부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고구마 한 개로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고구마를 쪄서 으깼습니다. 여기에 우유를 조금 넣고 샐러드와 섞었어요. 고구마 샐러드가 완성됐죠. 맛을 봤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웠어요. 배부르기도 했고요. 이거 한 그릇이면 한 끼 식사 되겠는데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고구마는 간식이 아니에요. 완전한 식사예요. 제가 바쁠 때 자주 먹는 메뉴가 있습니다. 고구마 한 개, 삶은 계란 한 개, 방울토마토 몇 알.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지만 영양은 완벽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죠. 학회 발표 준비로 바쁠 때 이렇게 먹었어요. 아침 8시에 먹으면 오후 2시까지 배가 안 고팠습니다. 집중력도 유지됐고요. 동료 교수님이 물었어요. 서연 씨, 요즘 다이어트해요?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저는 살을 뺀 게 아니었어요. 건강해진 거죠. 부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 겁니다. 고구마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칼륨이 많아서요. 부종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쌀밥만 드셨어요. 반찬도 짜게 드시고요. 그러다 보니 혈압이 높아졌죠. 저는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밥 대신 고구마 드세요. 고구마로 배가 차겠니? 충분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하셨어요. 아침에 고구마 한 개, 점심엔 고구마 반 개를 드셨죠. 한 달 후 혈압을 재봤습니다. 수치가 내려가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혈압약을 안 드셨어요? 먹었는데요. 그럼 특별히 뭐 하신 게 있나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마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고구마가 좋긴 하죠. 지금도 어머니는 고구마를 주식처럼 드세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사과는 간식입니다. 맛있고 상큼하죠. 하지만 한 끼 식사가 될 순 없어요. 고구마는 다릅니다. 완전 식사예요. 영양의 황금 비율을 갖춘 식품이죠. 제 서재에는 조선시대 문헌이 한 권 있습니다. 구왕차료라는 책이에요. 흉년 때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정리한 책이죠. 거기에 고구마가 나옵니다. 조선 후기에 고구마가 들어왔을 때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문헌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엔 구황작물이었던 고구마. 지금은 어떤 의미일까? 작년 가을 국제식량기구에서 주최한 학회가 있었어요. 저도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이었죠.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밀, 쌀, 옥수수. 주요 곡물들의 생산성과 환경 영향을 분석한 내용들이었어요.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고구마에 관해 이야기했죠. 고구마는 탄소 배출 대비 영양 효율성이 가장 높은 작물입니다. 청중들이 주목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kg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밀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쌀의 5분의 1이었죠. 물 사용량도 적었습니다. 가뭄에도 잘 견뎌요.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고요. 한 독일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고구마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한국 토양에서 재배된 고구마의 영양소 함량을 분석한 거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수입산 대비 1.4배 높았어요. 폴리페놀도 1.4배 많았고요. 왜 그런 거죠?
토양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토양은 화산재 토양이 많아요. 미네랄이 풍부하죠. 고구마가 이 미네랄을 흡수하면서 영양소가 농축되는 겁니다. 기후도 중요해요. 한국의 사계절이 고구마 성장에 최적이거든요.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하는 패턴이죠. 저는 학회에서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고구마와 다른 나라 고구마를 비교했어요. 맛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한국 고구마가 더 달고 고소했죠. 식감도 부드러웠고요. 한 미국 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한국 고구마를 연구해봐야겠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국 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린 거죠. 학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텃밭에서 고구마를 캐셨죠. 흙투성이 고구마를 씻어서 가마솥에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받아들었어요. 뜨거웠지만 맛있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이게 보약이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압니다. 정말 보약이 맞았구나. 가난한 시대의 구황식물. 그게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푸드가 됐어요. 저는 제 연구 인생을 고구마에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연구했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더 있을 거예요. 그걸 밝혀내는 게 제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제 논문이 또 게재됐어요. 고구마의 면역 증진 효과에 관한 연구였죠.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축하해줬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건 고구마지, 내가 아니야. 오늘도 저는 아침에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따끈한 고구마 한 개. 그게 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에요. 아침 사과 10개보다 한국 땅이 길러낸 고구마 한 개. 그 속엔 과학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요. 생명의 지혜가 함께 자라고 있죠. 저는 제 연구실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고구마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건강한 아침은 고구마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제가 20년간 증명한 과학입니다.